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 이제 2단원의 두 번째예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강의를 만들려고 앉았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피곤할 텐데 그래도 집중해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강의를 좀 짧게 만들고 있으니까 강의 보고 너무 피곤하다 잠깐 쉬었다가 또 이렇게 하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끝까지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자, 제 목소리가 좀 잠겨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2차 방정식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어요. 그쵸? 중3 때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볼게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x의 최고차가 2차인 경우에를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2차 방정식이 성립하려면 얘가 항상 존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ax제곱은 0도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ax제곱 플러스 ax, bx 이런 형태도 2차 방정식이고 최종적인 bx 플러스 c도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따라서 2차가 0이 아닌 상태로 존재해야 그것을 우리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2차 방정식은 실근과 허근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실근과 허근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중3 때까지는 실근까지 배웠어. 실근까지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앞 단원에서 복소수까지 배웠기 때문에 실근이 없다라고 배웠던 내용을 이제는 허근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이것도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의 풀이는 크게 두 가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먼저 하는 거지. 인수분해가 제일 쉬우니까. 저긴 곱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고 는 0이 되기 때문에 ax 빼기 b가 0이니까 요렇게 cx 빼기 d가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로는 개수가 실수인 경우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근해 공식이라고 해서 공식을 외웠었어요. 공식을 외웠었는데 요 근해 공식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왜냐면 2차 함수의 꼭지점 구할 때도 나오기 때문에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자, 1번 보시면 a ax제곱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근해 공식을 유도를 하는 거야. 따라서 여기 ax제곱 플러스 bx를 두고요. c를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c. 자,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1이 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 나누기 a로 나눕니다. a로 나누게 되면 x제곱 a분의 bx는 빼기 a분의 c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우리는 완전 제곱식으로 계산할 거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은 얘들아 얘의 뭐가 필요해요? 얘의 반의 제곱이 꼭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a분의 b의 반이면 얼마가 되냐면 2a분의 b가 돼요. 그리고 x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봐봐. 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주는 거예요. 2a분의 b가 반이잖아. 얘를 양변에 똑같이 더해주게 됩니다. 자,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긴 완전 제곱식이 되고요. 요 부분이요. 얘랑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통분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a분의 c 더하기 4a 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되잖아. 얘가 통분이 됩니다. 통분이 4a 제곱으로 통분을 하면 여기는 4a 필요하죠. 그지? 그지? 그러면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제곱을 풀어줄 거야. 자, 제곱을 풀면 x 더하기 2a분의 b는 자, 제곱을 풀 때 항상 뿔마 루트죠. 그쵸? 그래서 4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ac. 자, 따라서 여기를 정리할게요. 한 번 더. 자, 4a 제곱은 우리가 2a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위에는 빠져나오지 못해. 그래서 b 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x는 2항 넘어가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빼기 4ac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자, 여기 보시면 근해 공식 기본형이잖아요. 자, 기본형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아직도 근해 공식을 모른다? 그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야. 무조건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근해 공식 여기 증명했잖아요. 이 증명 내용은 언제 어떻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근해 공식 증명해보자 하면 여러분이 이 과정을 똑같이 해야 돼요. 이거는 첨삭 시간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첨삭 과정 완벽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짝의 근해 공식, b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 요 b가 짝수인 경우에는 짝의 근해 공식을 쓸 거거든요. 여기 밑에 있는 지금 요 내용이 짝의 근해 공식이에요. 짝의 근해 공식. 웬만하면 짝의 근해 공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들아, 짝의 근해 공식도 같이 외우고 있어야 돼. 자, b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2b가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요. 요 자리에 b 대신에 2b 프라임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래서 2를 제곱하면 4,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4ac가 되고요. 2a 빼기 2b 프라임. 자, 4, 4니까 얘가 2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b 프라임을 제곱하고 ac. 자, 따라서 a를 약분을 하면 a 빼기 b 프라임 더하기 빼기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짝의 근해 공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뒤에서 판별식에 대해서도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내용 꼭 기억하고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 주로 근해 공식을 씁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눈에 안 보이는 경우에도 근해 공식 쓸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먼저 전개를 해야 돼요. 한쪽으로 전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 이거 전개하면, 자, 여기 보면 얘가 빼기 4 플러스 1이니까 얼마라고 들어와야 돼요? 예, 빼기 3x. 자, 빼기 2는 완전 제곱식도 풀게요. x제곱 6x 플러스 9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한쪽으로 다 연기해 볼게요. 1로 가져오면 x제곱 빼기 9x. 자, 이게 계산하면 7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9.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나요? 아, 여기 8. 8 넘어오면 빼기 10. 요렇게 되네요. 자, 얘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10하고 1로.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럼 어떻게? x 빼기 10.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얘가 0이 되려면 x는 얼마? 10 또는 얘가 0이 되는 x값은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2번 볼까요? 2번은 얘들아 분수가 되어 있네. 분수는 통분을 통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수를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정리를 해도 되지. 얼마를 곱할까요? 2와 3이 있으니까 자, 6씩 곱해 볼게요. 약분하면 3의 x제곱 더하기 1은
얘도 약분이 되죠. 2 항상 가로. 그 다음에 빼기 상수까지 6. 여러분들 여기서 요런 거 곱할 때 맨날 빼먹어. 이렇게 한 번을 체크를 하고 하면 안 까먹는데 그냥 눈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수학은 눈으로 한다고 암산으로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자꾸 써줘야 돼요. 자꾸 써서 이 공식이 자연스럽게 내가 외워질 때까지 그렇게 써줘야 돼. 근데 아직도 초등학교, 중학교에 풀던 그런 습관이 남아있어서 보자마자 막 계산부터 하려고 하고 하면 풀이가 정리가 안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공식이 정리가 안 돼서 조금 있으면 금방 까먹어. 무조건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빨리 풀고 싶잖아? 글씨를 빨리 쓰는 거야. 시를 생략하는 게 아니고요. 알겠죠? 자, 해볼게요. 3x제곱 더하기 3은 2x제곱 빼기 4x 빼기 6이다. 한쪽으로 정리 플러스 4x 빼기 9는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는 9니까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쓸 건데 자, 근해 공식을 쓸 건데 여기 개수가 짝이니까 우리가 짝의 근해 공식을 써볼게요. 자, x는 앞에 개수가 1이죠.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얘 제곱 4 빼기 A, C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가 뭘로 바뀌고 플러스 9로 바뀌니까 뭐라고 해야 된다? 플러스 13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때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는 근해 공식을 사용하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얘도 지금 짝의 근해 공식을 사용했지만 짝의 근해 공식이 많이 나오고 더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짝의 근해 공식도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됩니다. 2번 볼게요. 이차함수 무리수인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차함수가 무리수이면 우리가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워.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무리함수 요 파트를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해요. 무리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얘들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뭐야? 합차를 이용한 합차 공식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에다가 얼마를 곱할까요? 네, 얘 켤레인 루트 2 더하기 1을 곱할게요. 자, 루트 2 더하기 1, 루트 2 빼기 1, x제곱, 루트 2 더하기 1의 제곱 x 더하기 2의 루트 2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됩니다. 전체에다 다 곱했어요. 자, 얘를 계산하면 뭐예요? 2 빼기 1이 되지. 1이기 때문에 자 x제곱이 될 거고요. 자, 제곱 풀어야 돼요. 제곱 풀면 2, 1이니까 3 더하기 2 루트 2x 그치?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 얘도 2 루트 2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 뭐 근해 공식 해도 되는데 제 눈에는 인수분해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2 루트 2 더하기 2랑 앞에 1이랑 요렇게 그치? 그럼 얘랑 더하면 3 2 루트 2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다 마마 해주니까 저한테는 인수분해가 보였어요. x 빼기 1 x 빼기 2 루트 2 빼기 2는 0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x는 1 또는 얼마? 2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차항의 개수가 무리수이면 얘를 유리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자. 유리수를 바꿀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합차를 사용해 주자. 됐나요? 자, 밑에 문제 풀고 다음으로 넘어올게요. 3번으로 돌아왔습니다.
3번에서는 이제 활용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한 근이 1이래. 한 근이 1이라는 건 x값이 1하고 어떤 값을 갖겠다 이런 뜻이겠죠. x가 1이라는 건 대입을 하라는 얘기야. x에다가 1을 대입하자. 대입해 볼게요. a 빼기 1에 1 빼기 a 제곱 빼기 1 플러스 2의 a 빼기 1은 0이 됩니다. 얘가 2차 방정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들아 2차 방정식이려면 2차의 개수가 0이 되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a 빼기 1은 0이 될 수 없어요. a 빼기 1씩 지워볼까? a 빼기 1을 지우면 여기 1만 남아요. 합차기 때문에 a 빼기 1을 지우면 a 플러스 1이 남을 거고 얘도 a 빼기 1을 지우면 더하기 2는 0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정리하면 a 값이 얼마다? a 값이 2다. a 값이 2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a 값이 2다. 됐나요? 자, a가 2 나왔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 얘 방정식을 한 번 더 구하래. 그러면 x제곱 빼기 2x 자 더하기 4는 0이 됩니다. 얘 봤더니 인수분해 안 되고요. 짝의 근의 공식이 눈에 보입니다. 그쵸? 그러면 짝의 근의 공식으로 써볼게. 1분의 마이너스 b니까 자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4 이렇게 돼요. 얘가 정리가 되면 1불마 루트 마이너스 3이야. 자, 마이너스 3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요 마이너스는 뭘로 뽑을 수 있어요? 네, i로 뽑을 수 있어요. 루트 3i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켤레 근이다. 이렇게 켤레근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 근의 공식에 의하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이 뿔마가 잡혀요. 이 부분이 뿔마가 잡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켤레 복소수 켤레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은 절대값 기호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값 기호가 나오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복소수 파트에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죠? 절대값이라고 하면 얘가 0이 되는 기준으로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 그대로 나오고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로 나온다. 앞에서 배웠잖아요. 이걸 그대로 적용해주면 돼. 1번을 보면 절대값이 여기가 있잖아요. 얘는 0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는 얼마 값이 기준이 돼? 얘가 0이 되려면 x는 1이 기준이 되겠지. 이대로 그대로 풀어주면 돼요. 1번 풀어볼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제곱 플러스 2x 빼기 5는 0 이렇게 됩니다. 우선 얘부터 풀 거야. 근데 얘도 봐봐. 짝의 근의 공식이지. 짝의 근의 공식이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요. 빼기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5 따라서 x는 빼기 1 불마 루트 6이지. 그치? 그런데 출발을 x는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빼기면 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족하는 x값은 빼기 1 플러스 루트 6만 선택을 해주는 거야. 이 마이너스는 안 돼. 이 조건 때문에. 이 조건을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 다음 x가 0보다 작은 경우도 계산을 해야 될 거죠. 그쵸? x가 0보다 작다를 계산을 하면 x제곱 다시 이 부분이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빼기 5는 0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도 짝의 근의 공식이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어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도 1 더하기 5가 돼요. 그러면 근이 1 플러스 루트 6하고 1 빼기 루트 6 두 가지 값이 나오잖아. 이 중에
음수를 골라야 되니까 얘만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1번의 답은 x는 빼기 1 플러스 루트 6, 1 빼기 루트 6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요 차이만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뿐이지, 그러니까 계산을 한 번 더 하는 것 뿐이지 내용이 어려워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얘들아 1번은 요렇게도 풀 수 있어요. 1번은 x제곱하고 절대값 x제곱은 같겠죠. 어차피 제곱도 음수를 없애주는 역할, 절대값도 음수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잖아. 따라서 얘는 절대값 x제곱 플러스 2 절대값 x 빼기 5는 0이다 라고 해서 요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풀면 여러분들이 답을 고를 때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일반적인 절대값으로 푸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2번 볼게요. 처음에 2번은 x를 경계를 뭐라고 주자고 했어요?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로 나누자고 했어요. 그쵸?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x제곱 빼기 3x 1보다 크면 얘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예쁘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2하고 3 빼기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로 정리하면 x 빼기 1, x 빼기 3은 0. 따라서 x는 1하고 3입니다. 그쵸? 1하고 3인데 얘를 봤더니 여기 범위 안에 1하고 3이 몽땅 들어오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해라고 합니다. 2번 x제곱 빼기 3x인데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달고 절대값을 없애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x제곱 빼기 2x 자 얘는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됩니다. 얘는 완전 제곱식이 눈에 보여야 돼. 이게 안 보이면 얘들아 안 돼. 얘의 반의 제곱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 자 반의 제곱 요것도 말로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 완전 제곱식 어떻게 계산해? 하면 반의 제곱이요 라는 말이 자동으로 따라 나와야 돼. 반의 제곱이요. 오케이? 반의 제곱이 나와야 우리가 이따 2차 함수에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거 꼭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반의 제곱이라는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명심해 주시고요. 자, 얘를 만족한대요. 그럼 뭐밖에 없어? x는 1밖에 없지? 1인데 1보다 작은 범위에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우리가 해라고 하지 않아요. 1번은 그래서 해가 1하고 3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절대값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활용 문제로 넘어왔어요. 활용 문제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도 많이 했었던 문제야. 정사각형의 모양이라고 했고요. 내가 적을 수 있는 건 그림에다 다 적는 거야. 도형에다가. 폭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 폭을 x라고 할게요. 자, 여기도 x, 여기도 x라고 할게요. 남은 꽃밭의 넓이. 자, 남은 꽃밭의 넓이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어. 그치? 그러면 얘를 좀 변형을 해볼게요. 자,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정사각형 예쁘게 그려졌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길을 옮겨서 계산을 했었어. 기억이 날까? 자, 여기가 x 이렇게 돼 있고 요 하얀 길을 밀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꽃밭을 만드는 거죠. 이 부분에 꽃밭을 만들어요. 이 부분에 꽃밭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자, 여기가 x가 되니까 요 길이는 12 빼기 x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도 x가 되니까 얘만큼도 어떻게 된다? 12 빼기 x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꽃밭의 넓이 12 빼기 x를 제곱을 했더니 100이 되었어. 됐나요? 자,
자, 얘를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얘를 전개를 해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그대로 2차 방정식의 근을 풀어주세요. 자, 저는 여기서는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야. 자, 12 빼기 x라고 했고요. 제곱을 벗길 땐 뿔마 루트 100 이렇게 됩니다. 12 빼기 x가 뿔마 10이 되겠죠. 그래서 12 빼기 x가 10일 때 한 번, 12 빼기 x가 마이너스 10일 때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x는 2,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x는 22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자, 한 변의 길이가 12짜리인데 길을 22짜리 만들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없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폭의 길이는 2m야 라고 답을 체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해 공식으로 이용해서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있을 땐 이 방법으로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이제 기본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복습이 끝났고요. 특별하게 여기에 가우스를 포함한 방정식 되어 있는데 가우스가 얘들아 고3 때까지 종종 여기저기서 출연을 해요. 그래서 가우스를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서 여기도 강의에 포함을 시켰어요. 자, 가우스 기호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x보다 크지 않는 최대 정수를 우리는 가우스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당연히 외우고는 있어야 되지만 문제를 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단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에서 항상 주는 내용이야. 근데 이걸 읽고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수만 가우스 x로 표현을 한대. 예를 들어서 1.2야. 1.2가 있어. 1.2의 정수는 얼마라는 걸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1.2를 넘지 않는 정수. 자, 예를 들면 가우스 5를 했어요. 가우스 5는 그냥 5겠지. 정수니까. 3.3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3인 거야. 이게 이 말인 거야. 이게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이 말을 보고 정수 부분을 찾으라는 거구나 라는 걸 알면 됩니다. 근데 음수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음수가 있어. 음수는 얘들아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이쪽으로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3이 있잖아. 지금 1.2가 여기에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1.2야. 그러면 얘보다 크지 않아야 돼. 크지 않아야 되니까 오른쪽 말고 항상 왼쪽에 있는 정수를 찾아야 돼. 얘보다 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마이너스 4.5 이렇게 돼 있어. 됐나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알겠나요? 음수인 경우에만 좀 체크를 해주자. 그래서 가우스는 x의 정수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가우스 n이래. 가우스 x가 n이래. 그러면 n보다 큰 정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얘도 예를 들면 x가 2야. 그러면 정수 부분이 2인 애들을 고르는 거야. 예를 들면 2.0, 2.1, 땡땡땡땡, 2.9999 이런 식인 거잖아. 그럼 얘는 모두 정수가 2인 거잖아. 얘를 하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등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얘들아 아예 가우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를 그냥 외우세요. 암기. 자, 이 부분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한 문제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우스는 항상 일씩 단위로 끊겨야 돼. 자, 가우스는 항상 정수 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씩
1씩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0부터 2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얘를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인데 중간에 1은 포함되어야 되니까 여기에 는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면 가우스 x 값은 얼마가 될까요? 0. 얼마 얼마의 정수 부분은 0이 되겠지. 그러면 이 범위에 있는 가우스의 정수 부분은 항상 1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렇게 분리해서 푸는 거야. 자, 이렇게 보면 가우스 x는 0이라고 결정이 된 거야. 상수로. 됐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0을 넣는 거지. 볼까? 3x제곱 2x는 0. x로 묶으면 0. 자, 그러면 x가 0이 되고 또는 x가 3분의 2가 되겠죠? 마찬가지 이 범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얘는 해당되지 않고 얘만 우리가 답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2번 볼게요. 2번은 이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가우스 부분이 1이랬지? 마찬가지로 1을 그냥 대입을 합니다. 3x제곱 2x는 1 3x제곱 2x 자 빼기 1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얘 인수분해 되나 볼까요? 1, 3, 1, 2, 1, 1 1, 1 인수분해 되는 것 같죠? 이쪽에 마이너스 그쵸? 그러면 x 빼기 1 3x 더하기 1은 0이 되기 때문에 x는 1 또는 얼마? 자, 마이너스 3분의 1이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 중에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건 누구밖에 없다? 자, 마이너스 3분의 1 안 되고 얘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는 3분의 2하고 1만 됩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가우스가 나오면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얼만큼씩 쪼개면 된다? 네, 1씩 쪼개면 가우스는 특정한 상수가 된다. 이 상수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우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이해가 조금 어렵다 싶으면 일단은 자 외우고 그대로 자꾸 적용을 해보는 거야. 그냥 하면 하고 이 문제를 점점 풀다 버릇하면 이게 점점 이제 익숙해지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순간이 와. 근데 처음부터 개념을 완벽하게 뭔가를 이해해서 자기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아예 풀지도 않으면 그거는 시작도 안 한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수학도 그냥 요런 가우스 같은 경우에는 외워서 그냥 적용해봐. 그러면 익숙해지면 내가 그만큼 더 앞으로 나아간 거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다 문제 풀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